가지 마요. 오늘은 그냥 여기 있어 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실크 가운 사이로 비쳐 보이던 어깨,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떨리는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45살의 그녀와 65살의 제가 마주한 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65살입니다. 한 평범한 남자이고 조용히 회사를 지키며 그림자처럼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45살, 젊지도 않고 그렇다고 늙은 것도 아닌 나이의 여사장님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고 저는 늘 그 정돈된 틈을 함께 지켰습니다. 차 안에서 회사 앞에서 저는 날마다 그녀를 위해 문을 열고 우산을 들고 조용히 기다리고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역할이고 이걸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날 그녀가 뜻밖의 목소리로 저를 불렀을 때 제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한 장의 블라우스, 늦은 밤의 조용한 방, 뜻밖의 온기와 뜻밖의 고백.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그녀에게 의미 있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녀의 부름은 느닷없었습니다. 운전 끝났으면 올라오세요. 방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그 안에 어딘가 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65살의 저는 이제 여성에게 설렘을 느낄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예외였습니다. 45세,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나이의 여사장님은 항상 제게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처음으로 제게 방으로 오라 한 그날, 제 가슴은 알 수 없는 긴장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침실을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얇은 실크 가운 차림으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조명 아래 반짝이는 그녀의 실루엣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비 많이 오네요. 운전 힘드셨죠?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그녀가 손으로 소파를 가리켰고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다가와 앉더니 갑자기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기.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스치며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말없이 흐르던 시간이 갑자기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은 항상 조용하시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녀는 천천히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오늘따라 혼자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손이 제 손에서 팔로, 어깨로 자연스럽게 옮겨졌고 저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가운 사이로 드러나는 그녀의 목선, 살짝 풀린 머리카락 사이로 느껴지는 은은한 향수. 그 모든 것이 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지 마요. 오늘은 그냥 여기 있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치 얼음이 녹듯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제게 기댔고 작은 떨림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녀와의 거리에서 진심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외로웠고 간절했습니다. 사랑이라 말하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욕망이라 하기엔 너무 애틋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그 밤만은 그녀와 제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침실 안에는 조용한 숨결만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퇴근 무렵 여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회사 앞이에요. 잠깐만요, 우산 좀. 서둘러 달려간 저는 차에서 우산을 챙겨 그녀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반쯤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는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흐릿하게 비치는 선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눈은 자꾸만 다시 그녀를 향했습니다. 기사님, 너무 많이 젖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기다린 걸 그랬나 봐요. 그녀가 머리를 털며 웃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 옆을 따라 흘러내리고 가녀린 목선 아래로 방울방울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제 손끝이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재킷을 벗어 옆에 내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젖은 블라우스가 더 도드라졌습니다. 가슴 위로 붙어버린 천은 마치 피부처럼 그녀의 윤곽을 드러냈고 흐릿하게 비치는 속옷의 경계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기사님, 창문 좀 열어주세요. 습해서 숨이 막히네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공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 순간 젖은 옷 아래 움직이는 그녀의 숨결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온 신경을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도 더우시죠? 에어컨 바람 좀 세게 틀어도 돼요. 그녀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 말투는 어디선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호에 걸린 잠깐의 정지 시간, 그녀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혹시 제가 불편하세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게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기사님이 제게 관심 없으신 줄 알았어요. 항상 조용하시니까 뭔가 거리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그냥 오늘은 좀 기대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저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젖은 블라우스 사이로 느껴지는 온기, 그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과 위로가 섞인 조용한 청유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를 집 앞에 내려주었을 때 그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대로 있고 싶어요. 저는 시동을 끄고 그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젖은 블라우스 아래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진하게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결만 듣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은 이미 갈아입었고 그녀는 얇은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그 차림조차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지만 저는 그 무심한 여유 속에 숨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기사님은 왜 항상 멈추세요?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항상 말이 없고 가끔은 다가왔다가 또 조용히 돌아서시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냥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한 감정, 너무 오래 눌러놨거든요. 그녀의 손이 조용히 제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저는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저를 흔들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천천히 끌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행동이 의미하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손을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감정인가 욕망인가? 이 여자를 안고 싶은 건가? 아니면 안아주고 싶은 건가? 그녀의 눈가가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기대,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을 잇기 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오늘 밤 여사님께서 더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녀는 제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마음이 놓이네요. 순간순간 제 안의 본능은 그녀를 안고 싶다는 충동으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욕망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단지 육체가 아니라 진심 어린 손길과 마음의 안식이라는 걸 그 밤 저는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로소 편안해진 그녀의 숨결 속에서 저는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의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욕망은 삼켜졌지만 그 밤은 더없이 뜨겁고 진심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연말 모임이 끝난 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 좀 부탁드릴게요. 정신이 너무 없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사람들이 다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릿했고 표정은 어딘가 멍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힌 그녀는 곧바로 눈을 감았고 저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오늘은 혼자 있기 싫어요. 술 기운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애틋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잠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시선이 또렷하지 않아 저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당신 왔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녀는 갑자기 손을 뻗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늘 입에 올리던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던 옛 연인. 그 남자와 함께했던 기억 속으로 그녀는 다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필요했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제 가슴을 더듬듯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저는 손을 살짝 들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사님,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그녀는 눈을 떴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부끄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이 너무 깊게 박혀서 오늘따라 자꾸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담요를 그녀의 어깨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참 고집스럽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고 닫으려 해도 자꾸 열리죠.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 저는 그저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흔들리는 감정을 지켜보며 그녀의 외로움이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더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조심스러움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사랑이 될 수도 있었던 감정은 한 사람의 착각으로부터 조금씩 다른 결말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차에 올랐던 그녀는 평소처럼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배신당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한참을 말없이 달린 후 그녀는 갑자기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감사실에서 내부 자료가 유출됐대요. 그런데 그걸 넘긴 사람이 제 바로 옆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같이 밤새워 일하고 제 손으로 키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간 이후 회사 사람들도 저를 의심해요. 결국 믿음은 한순간이더군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자꾸만 갈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차를 멈추고 조용히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여사님, 그 사람이 나쁜 겁니다. 누구나 사람을 잘못 믿을 수 있지만 그걸 감당하고 싸우는 건 여사님 몫이 아닙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다가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약해져서 기사님 앞에서 울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느라 너무 지쳤어요. 누구한테도 티낼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기사님 앞에선 자꾸 솔직해지고 싶어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끝엔 멀고 흐릿한 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곁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조용히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울컥 솟아오르는 감정을 느끼며 그날 밤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기사님, 혹시 누가 제 계좌에 접근할 수 있나요? 그녀의 첫마디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엔 평정심을 가장하려는 힘이 들어 있었고 눈빛은 조용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내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그녀는 두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아무 이체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로그인을 한 적도 없는데 순간 저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평소 그녀는 돈 문제에선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크진 않아도 자금 흐름만큼은 직접 관리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혹시 가족분 중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족은 아무도 제 금융 정보를 몰라요. 근데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잠깐 믿고 카드랑 통장 정리를 맡겼던 감사실 직원. 그 사람이 회계 자료도 일부 건드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땐 확신이 없어서 그냥 넘겼죠.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계좌까지 건드렸다면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거예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믿었는데, 정말 믿었는데 왜 그걸 이용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이게 전부였던 걸까요? 그녀는 허탈한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분노보다
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지금은 마음보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든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었는데 저는 왜 몰랐을까요?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믿고 싶었던 걸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만큼은 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직접 뽑은 직원이니까. 근데 결국 내가 만든 자리가 나를 해치는 칼이 되어 돌아왔네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없이 차 안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그녀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저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 로비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그 시선이 제게로 스치듯 지나가곤 했습니다. 무언가 불쾌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직원들과 섞이지 않는 위치에 오래 있었던 터라 익숙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여사장님이 저를 직접 호출하셨습니다. 기사님, 위층으로 잠깐 올라오세요.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다소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전 감사실에서 이상한 보고가 하나 올라왔어요. 기사님께서 며칠 전 본사 외부인 출입 관련 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랍니다. 저는 순식간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그녀의 외부 일정 수행이었고 출입증 처리를 위해 경비실에 잠깐 들렀던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단호히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기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엔 감사를 맡은 팀장과 몇몇 간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는 여기서 끝내죠. 그 남자는 내 사람입니다. 내가 뽑았고 내가 매일 같이 지켜본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누구보다 그 진심을 제가 더 잘 압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정적에 잠겼고 저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문을 닫고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 안엔 아무 말이나 사실처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매도하려는 그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녀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한번 두드리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제 옆에서 묵묵히 있어준 사람 하나쯤은. 그 말에 제 가슴은 참을 수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도 내 편이 아닌 세상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건 어떤 말보다 강한 위로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런 데 오면 괜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오늘은 좀 웃고 싶어요, 기사님. 평일 오후의 놀이공원은 한산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처럼 풍선을 고르고 솜사탕을 사들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이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회사의 여사장이 아닌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자가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표정이 어느 순간부터 어두워졌습니다. 저기 들리세요? 그녀가 시선을 돌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두 중년 여성이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휴, 사장님 맞잖아. 근데 저 옆에 앉은 남자 남편은 아니던데? 기사라던데? 낮에 저러고 다니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귀끝이 붉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사람들 말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잘 알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속으론 푹 꺼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로서 대우받는 거,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게 왜 죄처럼 느껴져야 하죠? 저는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보다 지금 여사님이 느끼는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웃는 모습,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살며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지금 수치심으로 얼굴이 타들어가는 중에도 이 말을 들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고 저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이 관계가 누구의 기준으로도 설명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에겐 낯선 풍경이었겠지만 그날 놀이공원 벤치 위에서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던 그 순간, 그건 우리가 만든 우리만의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스카프를 자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도 바뀌었고 외출이 잦아진 시기였지만 실내에서도 더운 날씨에도 목을 가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는 일엔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게 그녀와 저 사이의 오래된 규칙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차 안에서 대기 중일 때였습니다. 그녀가 뒷좌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상해 보여요? 저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카프는 여전히 목을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그 천 끝을 조심스럽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뭘 숨기냐고 해요. 근데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너머에 감춰진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녀가 조용히 스카프를 풀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옅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상인지 오래된 상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감춰야 했던 어떤 흔적이었습니다. 예전에 감정이 터졌던 날이 있었어요.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었던 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 있던 많은 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흔적을 매일 목에 두르고 다닌 거죠.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내보일 수 없는 상처를 그녀는 제 앞에서 꺼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처음 출근하던 날 기억나요? 제가 괜히 정색하면서 혼냈던 거. 그녀는 살짝 웃었지만 곧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도 스카프로 이 자국을 가렸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게.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걸 알고도 나를 똑같이 대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사님을 지금까지와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려고 오래 버틴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스카프로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목에 드러난 그 자국은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곁을 한결같이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사와 여사장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비에 젖은 우연으로 시작된 만남, 감정의 얽힘과 오해, 그리고 상처와 위로를 거치며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그 남자는 단지 기사였을 뿐이라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엔 단순한 노릇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카프 아래 감추던 상처를 드러냈을 때 저는 비로소 알았죠. 제게 맡겨진 것은 단지 운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내 사람입니다. 그 말 하나에 저는 다시 태어난 듯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관계일지 몰라도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진솔한 감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사람이 지닌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건 충분히 의미 있는 인연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의 손이 되었고, 누군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은 지위나 직함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